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간의 성격 중에서 무토 기토를 할 차례죠. 전지통보 제1권 청간론의 133페이지부터서 149페이지까지가 무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133페이지 제일 위에를 보면은 무토 양생설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양생설의 양이라는 글자도 양간, 음간, 양간의 그 양간이라는 글자의 뜻이 아니라 양권, 음권의 양권이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토는 하늘에서는 안개에 비유하며 또 간설이 나왔죠. 그래서 무토는 하늘에서는 안개, 땅으로 오면은 산, 인체로 오면은 피부, 동물에서는 연조, 제비죠, 제비.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잔디. 그러면서 무토는 태양의 직사광선으로 인해서 표면틀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만물이 조성되어 살아가고, 개수와 합해서 공기를 조성시키고, 지구권에서는 이 공기를 대기권이라고 하고, 온도 조절 작용을 하고, 지하의 땅속의 복사율을 적재하게 하는 접수처라고 할 수 있으리라. 태양과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으니 12운성이 동일하게 표출되는 것이며, 태양이 있으니 지상에 무토가 밝은 것이더라. 하루 중에서도 태양이 뜨면은 만물이 생기를 일으키고, 태양이 태양이 지면은 만물은 고요히 잠들며 표면의 기운은 쇠퇴하는 법이며, 어두운 밤에는 만물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태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더라. 지상의 만물은 무토에 있고 만물의 가정과 같으며, 표면의 보호역은 무토가 하며 뿌리의 보호는 기토가 하고 있는 것이더라. 즉 싹과 이파리는 무토상에 나타나며 뿌리와 줄기는 기토가 일으킨다고 할 것이더라. 다시 말하면 무토는 병화와 기토는 정화와 생로병사를 같이 하고 있으며, 무토는 공기와 기토는 수분과 접하고 살아간다. 만물의 생로병사를 무토 기토가 조성시키고 있으며 중화, 중계, 매개, 연결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니 중요한 곳이더라. 이렇게 장엄하고 광대한 역할을 담당한 무토는 토중 부에 비유하며, 토중 아버지에 비유하며, 그 다음에 이면적인 노력을 다하는 기토는 토중 모에 비유함이 옳을 것이더라. 토 중에서 어머니 토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토는 무토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무토는 인체에서는 피부요, 얼굴에서는 또한 모전, 털이 많은 것이고, 양질의 공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더라. 여름에는 초목이 잘 자라며 활성을 띠고, 인체의 모발도 여름에 잘 자라는 법이더라. 지상의 높은 곳은 산이며 얼굴의 높은 곳은 코라고 하겠다. 무토인 코를 관상학적으로 재백궁이라 함은 이면의 만물을 얼마나 싣고 있는가 적재성을 말함이며, 코는 두툼해야 하고 구멍은 작아야 적재에, 즉 만물을 많이 실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재백궁이라는 말은 재물재자, 비단백자, 집궁자죠. 그래서 코를 보면은 그 사람의 재물과 비단이 그 집에 얼마나 있다,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있다 없다를 대충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코를 봐야 재물이 있다 없다, 비단이 있다 없다를 이 코를 보고 판단한다. 이것이 관상학에서 마이상법이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관상학에 코에 살이 많으며 바르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재백이 많다고 했으며, 재백이란 것은 재물재자 비단, 다시 말해서 재물과 비단이 많다고 했으며, 뼈조각이 높으며 살이 없으면 이상이 높다 하고, 높은 코에 구멍이 크면은 관찰과 연구를 많이 한 대학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건 관상학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이상법이라는 관상학 책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코가 크고 구멍이 크면은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많이 마시니까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정신이 맑고 깨끗하면 공부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코가 커봐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관상에서는 해석을 하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유언비어나 속설, 미신을 보면은 코가 크면은 남자의 성기가 크다 해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요. 실은요, 미국 사람들도 보면 코가 커도 성기가 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미신입니다. 코가 커야 남자의 성기가 크다, 그 소리는 미신이고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유언비어고 속설입니다. 자연에서는 봄과 여름은 녹음 방초지대로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는 모든 피부가 노출되고 가을과 겨울에는 낙엽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네 인간들은 점차적으로 옷을 감싸고 있으며 자연은 낙엽으로 지원, 땅의 온도를 보존하며 인체는 옷으로 체온 보존을 맡기고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 말이죠, 그 낙엽을 쓸어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버린다거나 태워버리면 실은 나무에 옷을 태워버리거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나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은 가을에 낙엽은 그 나무 밑에서 그대로 놔둬야 옷이 되고 봄이 되면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무토일주의 간지 별명이 나왔는데요. 무토에는 무어, 무진, 무인, 무자, 무술, 무신일주가 있고, 무자일주의 별명은 설복산, 눈설, 업복, 매산 해가지고 보기는 좋을 듯 하지만 실속이 없으며 제사가 잠장에서 숨겨져 있어서 할 일을 주춤거리는구나. 무인일주의 별명은 생기산, 날생, 기운기, 매산, 기백은 있으나 아직 진행하기는 시기상조와 같고 자신을 돌이켜 내실을 점검해보라. 무인일주의 별명은 성림산, 왕상할성, 수풀림 예산, 꿈도 많고 설계도 좋으니 자신을 갖고 진행하라. 말이 많은 결점을 보완하고 큰 일을 성취하리라. 무오일주의 별명은 염화산, 더울염, 불화, 매산, 확장은 했으나 뒷감당이 문제로다. 장담하고 하는 일에 뒷소리가 따른다. 무신일주의 별명은 노장산, 시기를 잃게 되니 내실을 정비하고 욕심은 초울망정, 가족 간에 말이 많도다. 무술일주의 별명은 폐광산, 무너질 폐, 광석광, 쇳돌광, 매산, 재기를 바라며 노고가 많겠으나 적으나마 관리를 잘해서 마음을 비우고 만족감을 느껴보라.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무토의 임무와 성격이 나왔습니다. 자, 무토일주에는 무어, 무진, 무인, 무자, 무술, 무신일주 이 6가지가 있는데, 무진, 무어, 무신일주는 강체, 무자, 무술, 무인일주는 약체.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천간하고 지지가 같은 권으로 되어 있으면 강체, 천간과 지지가 반대권으로 되어 있으면 약체.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고생을 적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강체들은 배우자 복이 많다, 여자든 남자든. 약체들은 반대로 배우자 복이 적다 또는 없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남녀 간에 강체로 되어 있으면 배우자 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약체로 되어 있으면 남녀 간에 배우자 복이 없다. 이렇게 사주풀이를 하면은 100% 맞습니다. 다음 무토일주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무토일주로 되는 대통령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인일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무토 성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거의가 똑같거나 닮았습니다. 자, 이것이 상공부고,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팔자는 누구 팔자인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 팔자인지 산 사람 팔자인지 있는 사람 팔자인지 만든 팔자인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죽은 공부거든요. 자, 이런 공부가 상공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무토일주의 성격은 대담성과 웅장미가 있는 것 같으나 잔정에 빠져들 우려가 있고 내실보다는 거치장에 능하다고 할 수 있더라. 화려한 외치를 겉모습을 좋아하고
색채감 있는 자기 멋을 풍겨가며 모양새를 자랑할 수 있는 성품이다. 사는 벌레 얼굴은 같으나 색상의 변화가 무상하기에 한 마음을 두고도 두 얼굴, 세 얼굴로 바꿀 수도 있는 사교적 소환도 있으며 많은 사람을 희화에 두겠다는 욕망도 있더라. 친구는 많은 편이며 이성 간의 친구도 많고 다양하다. 그래서 항상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집안에, 가족 간에는 내실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 이것이 무토일주의 성격인데요. 자, 무토일주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성격을 요약하라 그러면은 그 멋쟁이입니다. 멋쟁이. 그러면서 대웅정에서 위에서 사실 풍자, 대담하고 웅장하고 정에 약하고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사교적이고 풍류를 즐기고 자상한데 단점이 무엇이냐? 무토일주의 가장 큰 단점은 첫 번째 오기가 많다. 두 번째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 세 번째 정에 약하다. 이것이 무토일주의 단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과 지금 교도소에 계시는 전 박근혜 대통령 두 분이 무일주로 똑같습니다. 두 분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0페이지로 가면은 기토 음생설 해가지고 천지통고 제1권 청간론의 15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가 기토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150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은 기토는 하늘에서는 백운이라 하고 또 기토에 간선이 나오죠. 그래서 기토는 하늘에서는 백운, 흰구름, 땅으로 오면은 이면토, 땅속 흙, 속흙, 지하 또는 인체로 오면 피와 속살을 말하죠. 그리고 동물에서는 천둥오리, 식물에서는 보리밭을 기토에 비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기토라는 것은 정화와 같이 생사고락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유는 태양열의 직사 광선을 무토가 받고 그 열기를 복사를 해서 저장한 역할을 본 기토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정화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더라. 즉 정화는 복사열이고 기토는 그 복사열을 저장하는 장소이므로 항상 동일한 일심동체로서 12운성의 표출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병화와 무토, 정화, 기토는 12운성이 같이 간 이유가 여기가 돼 있죠. 제가 12운성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겨울철에 땅 속은 따뜻하고 땅 위는 차갑고 삭막하기에 땅 속의 훈기로서 만생물을 죽이지 않고 보존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토의 역할이며 정화의 온기로 저장된 흑인이 생로병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며 동면동물은 열량을 축적해서 월동하며 죽지 않는 것이더라. 관상학적으로 코를 중심한 하부를 말했고 그러니까 코까지가 무토, 코 이하 인중부터 그 밑에 턱까지는 기토라고 말을 했고 전야지요 전택궁을 말하기도 하며 수구벌판을 말한다. 코로 얼굴에 살이 찌고 둥근 사람은 원만하며 부드럽고 너그러운 인물이 많으며 수구와 인중이 짧으면 속전속결에 급성이 있고 장류, 수구나 인중이 긴 사람은 이해 많은 인사가 관용까지 가지고 있더라. 그런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속설이나 유언비어를 보면은 이 인중이나 수구가 짧으면은 단명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엉터리입니다. 100% 잘못됐습니다. 이 책을 쓰신 해공 스님도 인중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65세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인중이 길고 짧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단명이다 장수한다 이 소리는 100% 거짓말이다라는 것.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토는 음생양사하는 주관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종자와 뿌리를 중후하게 감싸고 보호해서 언동설안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모태로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더라.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인간의 기토에 인간의 성품에 비유한 기토는 이해심이 많고 중후하며 관대한 아량과 온화한 중령지기를 본체로 하고 과열도 싫어하며 과축도 그러니까 과열도 싫어하고 축소도 싫어하고 본연을 지키는 넓은 아량을 지닌 현모양체의 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불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기산심이라는 말은 무토와 기토에 비유할 수 있으며 즉 기는 산새와 같고 마음은 대해와 같다는 뜻이더라. 그래서 무토는 기, 마음은 기토, 이것을 고사성어로 하면은 기산심에 기는 산처럼 강하고 마음은 바다처럼 넓더라. 기토는 100번 참다가도 한 번 성질을 내게 되면은 대진동을 일으키며 상하, 좌우, 고절을 분별하지 않고 휩쓸어 버리는 성격도 있으며 고집불통과 같은 형상도 나타나며 바른 길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타협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겨나가는 특성도 가졌더라. 지구에서는 화산 폭발과 같은 형상이며 인체에서는 폭통을 일으키는 경우와 비유되리라. 기토는 내용으로 감싸고 보육하면서도 표현 없이 내심으로만 공을 기뻐하는 형상이니 현모양처가 자식 찰됨을 남에게 자랑하지도 않으면서 온화한 자기만의 기쁨을 누리는 내성상에 비유할 수 있으리라. 자식은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 마음을 일면이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니 대자연은 마음법의 스승이 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더라. 161페이지를 보면은 기토일주의 간지 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기토에는 기미기사, 기묘, 기축기의 기일주 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축일주의 별명은 음장토, 숨, 그늘음, 감출장, 흑토, 구상은 우수하나 장애물이 있을까 두렵고 답답한 속마음을 그 누가 알아주랴. 기묘일주는 발아토, 솔발, 싹가, 흑토, 욕심으로 진출은 불렀으나 시끄러운 주변으로 할 일을 못하는구나. 간섭자가 또 있을까 걱정이로다. 기사일주의 별명은 녹화토, 산기슬 녹, 불화흑토, 불안한 기대 속에 허송세월을 탄식 말라 전생의 업보가 재물을 몰라보는구나. 개미일주의 별명은 태열토, 아이벨태, 더울열 흑토, 짝이른 기러기가 방향을 못 잡는구나. 갈 곳은 멀고 먼데 석양을 맞는구려. 누울 곳이 내 집이니 하늘이 없어라. 기일주의 별명은 진옥토, 참진 기름질옥, 흑토, 가을 동산에 망곡이 풍부하나 자만 말고 겸손하면 더 큰 계획 실현해서 만인 앙시할 것이더라. 기해일주의 별명은 만제토, 가득 찰만 실을 제흑토, 화합하고 인내함이 헛되지 않았도다. 오늘의 기쁨이 만세하고 영원하리라.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기토의 임무와 성격이 나왔습니다. 자, 기토일주에는 기미, 기사, 기묘, 기축기의 기일주고 이 6가지가 있는데 기축기의 기일주는 강체, 기미, 기사, 기묘일주는 약체, 청강과 지지가 같은 권으로 되어 있으면 강체, 반대권으로 되어 있으면 약체. 자, 강체와 약체의 차이점은 고생을 적게 한다, 많이 한다. 강체는 고생을 되도록이면 적게 하려고 하고 약체는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고, 두 번째 강체는 배우자복이 많고 약체는 배우자복이 적다,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기토의 성격은 침착하고 중후하며 무언 말없이 둔갑한 듯 하지만 둔감한 듯 하지만 둔갑이 아니라 둔감 좀 센스가 이렇게 느린 듯 하지만 확실성이 있고 결정된 문제의 실행력은 대단하더라. 표현 없는 지구력과 순박하게 보인 이지적 사고가 있고 매사에 서두르지 않으며 완행 같지만 빈틈없이 이행한 노력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이 성실히 번성을 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보면은 이 기토일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경상남도 도지사인 김경수 도지사가 기해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김경수 도지사도 참 이 어머니 터처럼 마음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기토일주가 일주의 일간이 기토일주로 되었는 사람들은요, 남자보다는 여자로 태어나야 훨씬 대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토일주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거든요. 천사. 천간, 가불병정, 무기갱신, 임계 이 10자 중에서 가장 마음씨가 좋은 사람들이 기토일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상남도 도지사인 김경수 도지사도 마음씨가 기가 막히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조금 고초를 겪고 있죠. 그래서 기토일주는 항상 불변의 원석과 같이 표정이 없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큰 도량이 있는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겠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급하지도 둔하지도 않는 외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이 성실이 본성이더라. 친구는 많지 않는 편이며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짝만 친구로 사귀고 있으며 보수적이며 안정성을 위주로 절대 무리하지 않으며 어머니 같은 포근하고 편안한 감을 준다는 평을 받는다. 그런데 기토일주의 단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생각이 조금 보수적이더라. 그 다음에 센스가 좀 느리더라. 그 말은 눈치가 좀 늦다 그 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산 폭발. 그래서 100번 참다가도 한 번 생기려면 끝장을 봐버린다. 이게 기토일주의 단점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토일주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경금, 신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